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중등 아이들 어머니들이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국어의 중요함. 옛날에는 천대받던 과목인데 요즘엔 수능에서 어렵고 내신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많이들 선행을 이제 일찍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고등부를 해버렸어요. 그게 저는 좀 오래됐는데 지금 그렇게 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걔네가 고등학교 동안 내신은 거의 걱정 안 하고 탑을 찍고 무슨 외고든 특목 자사든 다 가갖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빨리 시작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수학도 몇 번을 돌려느냐가 중요하듯이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희 아이는 작년에 한 번 들었어요. 뭐 저번 방학에 한 번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법도 머릿속에 박히려면 하나의 개념을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주는데 거의 30번을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아 그래요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국어도 반복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중학교 때는 어머니들이 뭔가 책 읽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세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논술 같은 거 책 읽히는 거 하고 싶으시다 하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학년 때부터 제가 고등부를 가는 건 중2부터는 입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하고 입시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등 학원들에서 앞에서 왜 책 읽히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깔아서 고등부 수업하고 이렇게 해서 뭐 3시간 반, 4시간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고등부 수업을 해버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어도 국어는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외국에 나갔다 와서 국어 못하나요?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수업할 때 너희는 외국인인 걸 전제로 깔아놓고 가요. 왜냐하면 어휘건 뭐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려요. 얘가 A를 먼저 배웠나요? 기억을 먼저 배웠나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영어 교육 소중에서 먼저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머니들 공감하시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똑같고 그다음에 국어가 어렵다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부터는 제발 말씀드리는데 국어로 입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책 읽는 것과 입시 그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면 뭐 배경 지식이 생기니까 좋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1등급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입시는 입시에 맞춰져서 푸는 방법과 지문 독해하는 방법을 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겨울방학에 엄마랑 싸우는 게 뭐냐면 책 읽어. 문제집 사다가 따로 풀리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수학 문제 풀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문제를 풀어도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 지문을 풀어도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3 애들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얘네 미친 듯이 하루에 국어 모의고사를 뭐 2개씩 풀어요. 불안하니까 국어가 1교시라. 그런다고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파이널 때 뭐 모의고사를 맨날 하루에 1개씩 풀어요. 지랄하지 말고 네가 풀 수 있는 만큼 일주일에 하나 풀어. 일주일에 하나 푸는데 정확하게 풀면 되거든요. 그게 등급 결정이니까 제발 책 읽는 거에 부담 주지 마시고 방학 때마다 아이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국어가 이제 독서가 고등학교 때 가서 뭐 세특이나 이런 데 올려지잖아요. 그 독서명이. 근데 그거 그때 가서 만들면 돼요. 미리 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1학년 때는 그냥 교과서로 해요. 각각의 학교마다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가 들어오고 2학년 때는 문학과 독서예요. 그래서 문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각 문학 작품이 들어오는 거고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여기서 헉 하시는데 여기에서 애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 지문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내세요. 막 이렇게. 수능 기출은 갖다가 무조건 내시고 그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나요? 내신은 내신처럼 대비하면 돼요. 그래서 방학 때는 해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내신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이제 등급을 만들어 드리니까 3학년에 가서 엄매하고 화작인데 애들한테 말을 해요. 저희는 강남, 우리는 서울, 인서울 다 갈 거잖아요. 인서울 이과예요. 그럼 뭐 한다? 미적. 과탐은 물화. 이게 애들의 부심이거든요. 국어는 엄매예요. 제가 말해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인서울 아닌데 갈 사람이 하는 거야. 엄매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되게 탄탄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엄매가 문법이거든요. 이 문법이 화작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똑같은 점수여도. 대학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법을 하다가 6월, 고3 6월쯤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럼 화작으로 갈아타시면 돼요. 근데 화작을 하다가 엄매로는 갈아타지 못해요. 그래서 화작도 애들이 굉장히 지문이 길어서 막 2-3개씩 틀리거든요. 이제 와갖고 선생님 저 화작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났어요. 걔는 재수예요. 엄매로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안 하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문법이 부담스러워요. 그냥 쉽게 가고 싶어요. 세상에 쉬운 거 없잖아요. 화작 되게 길어요. 그냥 또 다른 비문학에 생각하면 돼서 이렇게 가셔야 해요. 무조건 엇매여서 문법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놓으시면 고3 때는 손댈 거 없이 그냥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학교별 내신 분석인데 오늘은 중학교 어머니들이라서 근데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학교별로 이 주변의 학교들을 다 제가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근데 이 주변의 숙명과 진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별로 국어는 어떻게 됐든 다 어려워요. 이 학교가 쉽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쉽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국어는 가장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등하고 고등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게 국어예요. 중학교 때 100점 맞은 게 그대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심화가 다르고 용어 자체가 달라요. 문법도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문법 개강해서 다시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중3 애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을 보고 들어왔어요. 문법 시험을 보고. 그래서 다 문법이 들어가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왜냐면 용어가 다르고요. 그 모음의 종류도 달라요. 반모음이 뭐예요? 세상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저희 첫 번째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절대 연계가 안 되니까 어머니들이 어떡하죠?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더 잘 됐어요. 이제부터 다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고등학교의 출발점. 그래서 중학교와 연계되지 않으니 성적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어느 학교나 더 어려운데요. 거의 고등학교는 국어 문항수가 30문제 정도가 포진이 돼 있어요. 저쪽에 중상고 같은 세종고 같은 학교는 굉장히 문제수가 많은데 35문제에서 37문제까지 들어오는데요. 30문제 이상이 되면 애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서술형까지 들어온다? 그냥 부족해요. 그다음에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 킬러 서술형 아시죠?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연습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국어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숙명여고가 처음에 중간고사예요. 아이들 딱 중간고사 들어오면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절대 학교에서 지문 들어가시는데 이거 준비해서 오란 얘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게 선택지거든요. 선택지에 고전시가 그대로 깔려 있잖아요. 학교에서 안 알려주죠. 그냥 선택지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문이 요거고 지문은 배웠죠. 선택지에는 못 보던 그 시를 다 집어넣죠. 이것까지 저희가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중학교 내신은 4주에 끝나잖아요. 4주, 5주. 그럼 100점 나오거든요. 저도 하도 어머니들이 해달라 해서 중학교 내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풀리고 조금 더 문제 주고 4주, 5주 개념 정리 딱 해주면 100점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8주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안 되면 더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 싹 다 하고 가야 돼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험 기간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미리 밑바탕을 깔아놓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 쏟아 부어야지 애들 100점이 나오거든요. 그 수업을 방학 때마다 수능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머니들 여름방학 이제 짧다고 여름방학엔 국어 빼버리잖아요. 겨울방학만 넣으시잖아요. 그거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들 안 그러시는데 짧더라도 국어는 이어가는 맥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문법 문제들이고요. 네, 진선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고들의 서술형은 이렇게 빈칸을 뚫어놔요. 그래서 옛날처럼 남고나 그 공학은 서술형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까다롭게. 특히 남고는 남자들이 읽는 걸 싫어하니까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넣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여고들은 요즘 추세는 괄호를 뚫어버리세요. 여고 애들은 문장을 잘 쓰기 때문에 그냥 빈칸을 뚫어서 정확한 말로 이게 훨씬 어려운 서답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당 2점씩 해가지고 한 문제당 뭐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서술형이 서답형이 3, 40점이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휘문고인데 중동고 얘네들은 휘문고는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휘문고가 뭐 애들이 국어를 못할 뿐이지 문제는 쉽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고 부교재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교재가 없던 학교인데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외국인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이 터진지 어휘집을 집어넣으셨어요. 부교재가 그냥 어휘집이에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어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험 한 강당 6개의 강을 외우는데 그 어휘가 어마어마해요. 개수가. 근데 그거를 4-5문제 내세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100점을 맞아도 부교재에서 미끄러지면 4-5문제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중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동은 1학년 때 국어, 2학년 때 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운 학교여서요. 좀 각오를 많이 하시고 대비를 많이 하시고 가야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이제 휘문고의 예시인데요. 휘문고는 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학교예요. 선생님들이 보기로. 근데 애들은 보기를 통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기 절대 안 읽어요. 너는 제껴줄게. 그러고 풀다가 문제 날아가죠. 절대 남자애들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연습을 시키죠. 휘문고 독서 지문이에요. 이거 한 면인 그냥 문제예요. 애들이 이거 보다가 이게 수능 기출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윤색해서 내시는 거예요. 자, 중동고 문제입니다. 보세요.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각 단락 이렇게 지문을 주고 요약, 그 단락별 요약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4세트가 들어와요. 그냥 애들 평소에 시키면 해요. 근데 문제는 50분 안에 이게 4세트가 들어오고 앞에 객관식 문제도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중동 애들은 시험 끝나면 다 풀었니? 이거 먼저 물어봐요. 다 풀었어요. 등급 나와요. 다 2세트 날렸어요. 그러면 한 이제 3등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지문 주고 단락별 요약해봐. 요거 나오죠? 중심 내용 각각 환장하죠. 환장해. 이게 10점이잖아요. 네, 그래놓고 또 이거 핵심 문제 또 나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 이게 수업 교재예요. 제가 들어간 수업 교재인데 정독 훈련이라고 있죠.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단락별로 요약을 해갖고 와라고 하는 거죠.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200자 요약이 있어요. 이게 1800자거든요. 1800자를 단락별로 요약하고 200자로 요약하는데 이게 한 강마다 2세트씩 들어가 있는데 이 뒤에는 객관식 문제가 나와요. 이게 지문에 대한. 근데 그건 안 풀어도 되는데 이걸 안 해오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어서 아이들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교재가 두 개인데요. 요 교재 하나, 그다음에 문학 교재 하나가 나가는데 그 교재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열심히 한 2분기,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돌리면 아이들이 비문학 이렇게 독해하는 이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키는 교재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고도 경기고인데 휘문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쉽기는 하지만 여기는 문학 작품이 좀 범위가 넓게 들어오는 학교예요. 남자 학교 치고는. 네. 경기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보시면 그냥 문제에서 질려버리죠. 이게 고등학교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시험 치르고 오는 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영예고는 1학년 때부터 서답형이 없어요. 그냥 객관식으로만 가는데 이 학교는 문제는 뭐냐면 거의 교과서를 그냥 무시하세요. 개무시하시고 부교재로 거의 메인으로 가시는데 부교재가 현대문학 그 2개가 들어와요. 이렇게 두꺼운 게.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첫 번째 중간고사거든요. 애들 고1 때. 문법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 고전 작품들 보시면 이거 다른 학교 애들은 거의 2학년 때 다루는 작품들. 2학년 때도 어려워서 빼버리는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여기서는 좀 시간이 부족해요. 30문항이잖아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꼬아서 내세요. 자기적으로. 시중에 그런 문제 없어요. 그 선생님들의 목표는 너네 학원 안 다니게 해줄게.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문제를 창작을 하셔갖고 내십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고등부 수업을 해버린 아이예요. 그래서 걔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세팅하고 끝나고 갔어요. 2학년 문학, 뭐 다 섭렵해갖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풀었는데 걔는 다 풀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완벽주의인데 얘는 서울대 갈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기 수시로. 첫 번째 시험에 다 풀었니? 그러니까 다 풀었어요. 그런데 검토를 못 했어요. 검토를 해야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문제를 틀렸어요. 첫 번째 여기 시험에서. 그런데 전교 1등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영예고 문제고요. 네, 중상고입니다. 중상고가 어머니들 세종고 이게 강제 배정 받아서 가거나 또는 어머니들이 제가 보면은 남자애들 중상고로 보내시려는 어머니들이 좀 계세요. 이게 녹화가 돼갖고 근데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중산이 명수가 적어요. 그래서 가서 되게 고생해요. 그래서 저희 중상고 아이들 전교등수 나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더 힘들어하는 게 또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잖아요. 워낙 적은데 선택으로 나눠지니까 등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2학년에선 애들이 와갖고 선생님 요즘에도 자퇴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러고 2학년 올라가면서 막 중동고로 전학 가고 막 이래요. 왜냐면 명수가 너무 적어서. 근데 여기가 또 과목별로 시험도 어려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저쪽 여기 학교까지 포함해서 어디가 어렵나요? 얘네가 어떻게 보면 그 중동고보다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제가 꼽는 학교는 중산하고 저쪽에 풍문 있잖아요. 세종. 이 세 학교가 국어는 아주 탑을 달려요. 어려운 걸로. 어렵다는 건 외부 작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외부 작품으로 해서 각 갈래가 비문학부터 문학까지 싹 다 섭렵해서 들어오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종고예요. 세종고 막 만만하게 보고 가셨다가 제가 말하거든요. 어머니들 아실 게 뭐냐면 남자애들은 남고를 보내셔야 돼요. 절대 공학 보내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여자애들한테 밀려요. 특히 국어는 여자애들을 이렇게 넘을 수가 없어요. 꼼꼼함에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명수가 많은, 특히 명수가 많은 남고를 보내시는 게 유리하고요. 여자애는 공학을 보내셔야죠. 그래서 저희 지금 예비고1 아이들한테 막 지금 계속 고민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남자는 어디? 남고, 여자는 어디? 공학 이렇게 말을 하면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가야지 됩니다. 세종고는 공학인데 어쨌든 국어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한대부고라고 자사고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조금 좀 돌려서 갈까라고 생각하실 때 선택하는 학교인데 문제는 항상 21개 이렇게 들어와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도 해마다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는 부교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부교재에서 거의 한 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부교재의 범위가 어마어마한,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많은 양을 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은 좀 생각해 보실 학교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범위가 넓은데 21문제를 내려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100점이 안 나오면 하나만 틀려도 3으로 미끄러져요. 그 이 학교 아이들이 한대부고 공학이잖아요. 근데 여고예요. 거의 남자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자애들끼리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2학년 때는 이제 그 수학이나 이런 데서 남자애들이 탑을 가긴 해요. 근데 국어는 여기 이 학교 여자애들이 국어를 미친 듯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빡세게 돌리니까 고3 때 문학에서는 수능에서는 얘네가 그냥 먹고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근데 1, 2학년 때가 너무 힘든 거죠. 내신에서 범위가 너무 많아요. 저쪽에 서초 쪽에 가면 이제 양재구라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공학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서초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돌려서 한번 우리 그 수시로 의대 좀 가볼까? 막 이래갖고 가는 학교거든요. 일반고여서. 그런데 가갖고 눈물 흘리시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국어가 이 학교도 일반고 치고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서술형이 아주 탑을 달리는 학교예요. 그래서 얘네 문제를 이 주변 애들한테 풀리면 애들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국어를 가르치시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선화예고는 이제 예고라서 이거는 특성화된 거라서요. 선화예고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요즘에 고등학교 이제 수행평가는요. 어머니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어는 학원에서 하도 손을 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머리를 쓰셨어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는 것들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고요. 비평문 쓰기 요거예요. 요즘에 2학기 때 하는 게 시나 시조 쓰기인데 요 시조 쓰기를 해요. 2학년 때가 시조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준 다음에 생각해 갖고 와봐. 3장육구 45자 대의 사음보 글자 수까지 지켜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해 갖고 와 해갖고 가갖고 제비 뽑기예요. 그게 주제예요. 주제를 정하지 못하게 3개 정도 주제를 주시고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해갖고 그 자리에서 한번 써봐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다음에 문법을 보는데 문법은 그 현장에서 그냥 50문제 뽑으셔갖고 그냥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 틀리면 A, 몇 개 틀리면 B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다 하세요. 그다음에 저쪽 풍문고라는 요 학교는 되게 특이한 게 시낭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부에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자애들이 거의 다 상을 휩쓸어 가죠. 남자애들은 안 나가니까. 그다음에 한자 성어 테스트인데 이것도 지금 수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학교는 써와 그러면 그런 건 제가 손을 대줄 수 있어요. 형식이 맞는지 내용이 괜찮은지 이런 거는 수정을 봐줄 수 있는데 거의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부로 내려간 이유는요. 얘네들을 만들어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예요. 그래서 내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터지고 막 제 몸에서 그래서 사리가 몇 개씩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만들어 올게. 왜냐면 빈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등부 국어 했니? 했대요. 뭐 했는데? 현대시 했어요. 비문학 했어요. 막 다 파트별로는 했는데 제가 필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직접 가르쳐서 이제 데리고 올라와서 그러면 내신할 때 훨씬 좋아요. 등급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첫 중간고사는 100점을 나와야 돼.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가 어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게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대학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진 것만 하자는 거죠.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게 똑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그 비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내려와서 나랑 가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너는 내가 고등학교 때도 이끌고 갈게 해서 어머니들이 분기가 끝나면 가장 골치 아픈 게 학원을 계속 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같이 저랑 같이 고등부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100점 만들 수 있어요. 각 학교에서 100점과 1등급이 다 나오고 있고 내신에서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만들지 알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요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면 지금 예비고1 아이들이 작년 요 시기에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걔네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아이들이 11월에 이제 시험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뭐 고전시가 100개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걔네는 작년에 요거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저랑 이걸 시작을 해서 걔네는 여기 파트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고의 과정이 들어가요. 문법도 고의,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100개 단형시조 아니고 긴 가사 작품 있잖아요. 2학년 때 문학으로 들어오는 걸 싹 다 정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1년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가는 거죠. 걔네들이 1학년 내신에서는요, 그냥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게 선행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그렇게 가시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보내실 때 가서 내후년에 힘들지 않게 국어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11월에 들어오면 문법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이제 이게 1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해놓으면 거의 3년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법부터 시작을 하고 고전시가 100개를 정리하는데 단형시조 100개인데요. 이 10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휘를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전 어휘가 거의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것만 외워놓으면 고전 소설, 고전 시가 다 독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놓으면 3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2월 말까지 계속 외우게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저희 이제 언제 하냐면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요맘때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딱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저희 고전 문학이 고1 2학기 내신이거든요. 그때까지 기억이 날까요? 나요. 충분히 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억이 나면 2학기 그냥 그 국어는 그냥 먹고 들어가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2학기 때 국어를 손을 놓게 되거든요. 2학기가 고전 문학이고 고전 문법이에요. 중세국어. 거기서부터 손을 놔버리는데 저희는 이미 2번을 돌리고 가기 때문에 그냥 노래하면서 딴 애들 찔찔거릴 때 노래하면서 풀고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 2월까지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문법하고 고전 시간은요. 중간에 끝나요. 하지만 테스트하고 숙제가 계속 나갈 거예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게 그래야지 이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다음에 현대시 독해법 들어가는 거고요. 현대소설 독해, 그다음에 문학 개념 정리인데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나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다 개념으로 승부해서 요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심한데 요거는 아이들은 아직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등 아이들 시작하는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고 빠르면 여름방학 아니면 다음 겨울방학에 들어올 겁니다. 요거는 선별해갖고 제가 듣게 할 건데 저희 애는 모의고사 풀었고 그 다음에 고등부 수업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비고1인데요. 요번 예비고1은 2월부터 학교별로 분류해서 가요. 하지만 중등 예비 중3 아이들은 그냥 쫙 가면서 이 파트를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어에서는 11월에서 2월까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좀 테스트도 한 2개 정도, 어휘 테스트 뭐 다 들어가죠. 2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숙제도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자, 요거는 계약을 했을 때인데요. 제가 그 애들을 쭉 데리고 오는데 제가 시험 2주 전에만 휴강을 해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애들이 시험을 이제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뭐 4번, 5번을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 그냥 그 달마다 시험을 빼주고 제가 그냥 이렇게 몇 강으로 끊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3월에는 다시 현대시 독해법하고 요거 들어갈 거고요. 3분기에는 이게 5, 6월이에요. 5주 정도 되는데 현대 소설이 들어갈 겁니다. 분기별로. 그다음에 4분기 7, 8월에는 여름방학인데 비문학 독해법하고 문법 심화 개념어가 한 번 더 정리가 될 거고 9월, 10월에는 소설이 들어갈 거예요. 이 소설이 굉장히 범위가 이렇게 두껍거든요. 중3 애들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고전소설이. 근데 그 고전소설 방대한 양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거의 2학년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 분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고요. 네. 네, 그래서 다 짚는 그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시작을 하면서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그 고1에서 지금 5종 교과서에서 쓰는 문제와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풀리는 문제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기출까지 싹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점차 올려가면서 2월 말까지 다 풀려서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시 독해법인데 이 현대시는 어머니들 제발 말씀드리는 게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 시대별 안 하시죠? 시대별로 짚는 거. 그 다음에 현대시 뭐 몇 편 딱 묶어서 50편 정리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시를 30편을 배우더라도 독해법을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수능이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내신은 어차피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외부 작품까지 제가 그물짜기 해갖고 다 해서 보내거든요. 내신 때는. 근데 모의고사 볼 때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그게 독해법이에요. 그래서 제 교재를 지금 여기 실지는 못했지만 교재가 지문이 있으면 그냥 빈칸이에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 독해할 때는 연필 들어. 하고 이제 밑줄을 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밑줄 치고 물결 표시해갖고 그 무늬를 정한 다음에 그 무늬대로 독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저의 독해법이거든요. 아이들이 처음엔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당연히 시도 비문학처럼 밑줄을 치면서 읽어요. 하얗게 남겨놓지 않고. 그게 독해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시 안에서 그냥 찾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독해법을 알려줄 겁니다. 고전 시간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휘로 승부를 볼 거고요. 비문학은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의 비문학 그 교재가 타이틀이 손으로 읽는 비문학이에요. 손으로 읽는. 국어는 모든 파트가 눈으로 풀었다간 그냥 골로 가요. 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험지를 못 보여드렸는데 100점짜리 시험지와 그다음에 그 한 80점짜리 시험지는 딱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100점짜리 시험지는 빈 여백이 없어요. 계속 손을 쓰거든요. 밑줄 치고 동그라미 X하고 괄호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실수가 없이 100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중2 들어와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수능 수업이어서요. 이게 이제 학년 구분 없이 들어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다 근데 1년 차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중2하고 중3이 이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거에 맞춰갖고 제가 또 계속 끌고 가는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번 들여보내시면 제가 중간 체크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도 손으로 하는 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 특히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 애들.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혼나요. 그다음에 숙제 같은 것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데 그냥 하얗게 답만 체크해갖고 오면 그냥 완성도가 50%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 풀었는데요. 오답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거의 20%까지 떨어져요. 다 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하면서 이거 밑줄 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휘문고 어떤 어머니가 다른 거 영재고 준비한 애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됐어요. 근데 국어만 맨날 3위 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테스트 볼 때는 그냥 1등급이에요. 100점이에요. 제가 직전 날도 첫 시험 대비할 때 직전 날도 너는 100점이야 하고 보냈거든요. 이 녀석이 5개를 틀려갖고 왔어요. 뒤통수 맞았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현장에서도 그냥 답만 체크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그런데 내신에는 함정이 너무 많거든요. 밑줄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도 비문학 독해하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어떻게 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문학 개념 정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시문학이 100개, 그 사문문학이 80개인데요. 이것만 정리해 놓으면 이거 고3 때까지 쓰는 거고 수능 앞둔 고3 애들한테도 수능 직전 대비도 하거든요. 가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해주고 가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서 이건 방학 때마다 돌릴 겁니다. 자, 어휘는 2권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고전 어휘 외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있는데 이건 한글 맞춤법부터 해서 한자, 성어, 고유어, 다이어, 동음이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를 돌려서 갈 건데 이 교재는 저하고 가는 동안 계속 반복, 1회부터 18회까지 있는데 끝났어요. 다시 앞으로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비 중3 작년에 시작했던 애들 지금 2번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거 3번 정도 돌리고 가면 그냥 어휘는 그냥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교재로 계속 돌릴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는 나중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라고 따로 모의고사 푸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빠르면 여름방학에 들어갈 거예요. 얘네가 지금부터는. 그래서 예비 중3은 만약에 고등부 수업을 계속 했었다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부터 들어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수업하고 상관없이 미리 예약을 해갖고 들어오시는 그런 수업인데요. 요거 80분에 45문제 푸는 게 어렵잖아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5번까지 차례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 제가 책을 많이 읽히고 논술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국어는 창의력이 들어가는 순간 그냥 골로 가요. 미안하지만 저희는 그 입시에 맞춰진 국어는요. 창의적인 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 고치는데 적게는 3개월, 어떤 애들 고집 센 애들은 6개월까지 걸려요. 그래서 네 생각 집어넣지 말라고. 너 논술 언제까지 해서? 그럼 중2까지요. 저 구몬 뭐 최상위 단계요. 막 이러거든요. 제발 시키지 마세요. 창의력은 입시의 독이에요. 너무 슬픈데,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슬픈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것이냐. 그래서 제가 책 읽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국어는 옆에 나온 지문만 분석해서 풀면 돼요. 춘향전이 전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춘향전에서 부분만 나와요. 그 나오는 것만 읽고 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읽어놓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는 입시로 들어와야 될 타이밍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책 읽힐 시간에 그냥 비문학 문제를 풀리세요. 그게 빨리 대학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80분에 재서 시간 들어와서 제가 풀면서 이제 동일하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채점을 시키고 분석표를 거둘 건데 해설지를 같이 걷어버려요.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1차 오답을 시킬 거고요. 중간에 체크하고 2차 오답 시켜서 보낼 건데요. 분석표는 요겁니다. 그래서 얘가 분석표를 작성하면 틀린 것만 체크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틀린 거 체크하면 정말 틀리는 것만 틀려갖고 들어와요. 우리 애가 과학을 어려워해요. 현대시가 어려워요가 아니고요. 과학 지문에서도 어떤 유형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체크하면 정말 정확하게 자기 틀리는 유형만 틀리거든요. 그게 약점 유형이에요. 가져가서 약점 유형을 집에 갈 때 50문제를 안겨주죠. 선물이에요. 그러면 50문제지만 뭐냐면 과학 지문에서 얘는 영어 추론 문제만 뽑은 거예요. 그럼 인문 지문에서도 추론 문제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50문제인데 비문학 지문은 50개인 거예요. 애들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에 18, 18 하면서 들어와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아이들 약점 유형 모의고사 이거 등급 올리는 건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고요. 지금 예비 고3 아이들도 요 수업에서 만들어져 갖고 등급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1대1로 하기 때문에 저는 조교를 안 쓰고 제가 직접 앉혀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업은 뭐냐면 소수 예약제예요. 조기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타임에 10명도 들어와도 힘들어요. 8명까지 끊어가지고 아이들 1대1로 앉혀놓고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요거는 내신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랑 내신을 가실 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만들어서 제가 데리고 올라가서 내신까지 이어지게 100점을 만들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그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비고1 아이들 지금 목표가 뭐냐면 첫 중간고사 100점하고 3월 모의고사까지 100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골치 아프게 뭐 모의고사까지 네가 챙겨주냐,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9시 반 타임, 10시 타임, 10시 반 타임을 화목에 3타임을 깔아놓고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고3한테만 해주세요. 1, 2학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첫 중간고사 예비고1 중요해서 그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 중요해서 그 두 개 100점 목표로 가지고 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들여보내시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엄마 마음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부족한 건 진짜 어디서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돈은 환불받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서 고등학교까지 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리 듣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탄탄하게 데리고 가겠습니다.